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자를 TITFC 시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맥그리거가 포이리를 1차전에서 어떻게 KO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그리거가 1차전에서 이겼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뭐 맥그리거가 이 경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경기, 알도전 빼고는 모든 경기에서 나왔던 맥그리거의 특성인데, 맥그리거는 모든 경기를 전진 압박을 합니다. 이게 전진 압박이 왜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UFC에는 뒤로 가면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뒤로 가면서 잘 싸울 수 있는, 뒤로 가면서 카운터를 기가 막히게 꽂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멋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뒤로 가면서 잘 싸울 수 있는 선수는 뭐 맥그리거도 뒤로 가면서 잘 싸우고, 아데사냐 뒤로 가면서 기가 막히게 잘 싸우죠. 그리고 구스타프선도 백스텝 밟으면서 잘 싸우고, 그리고 스티븐 톰슨도 뒤로 가면서 카운터를 잘 꽂습니다. 근데 이 전진 압박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본인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항상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건데, 근데 상대의 카운터를 안 맞고 내가 공격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맥그리거처럼 자신만만하게 모든 경기에서 무조건 전진 압박하면서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UFC에서 맥그리거처럼 전진 압박 잘하면서 싸운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아데사냐도 킥복싱을 정말 잘하고 카운터의 신인데, 아데사냐도 전진 압박하면서 싸울 줄 모릅니다. 카운터는 정말 잘하는데 본인이 선제공격하는 건 잘 못해요. 카운터 맞을까봐. 그리고 앤더슨 실바도 카운터를 진짜 전성기 때 완전 괴물같이 잘 쳤는데도 본인이 선제공격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전진 압박을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보통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싸우거든요. 근데 포이리에가 뒤로 가면서 카운터를 못 치는 건 아닌데, 뒤로 가면서 카운터를 정말 잘 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맥그리거가 1차전에서 유리하게 가져갔다고 보고, 이거는 2차전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맥그리거는 2차전에서도 무조건, 장담하는데 무조건 포이리에 상대로 전진 압박할 거고, 포이리에는 뒤로 가면서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포이리에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무조건 전진 압박하면서 싸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상대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싸우지, 포이리에는 맥그리거가 압박하면 그냥 자기는 뒤로 갈 겁니다. 그래서 2차전도 일단 맥그리거가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차전을 분석해보자면, 이제 맥그리거가 왼손잡이잖아요. 포이리에도 왼손잡인데 맥그리거 왼손이 정말 세잖아요. 그래서 포이리에는 맥그리거의 왼손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포이리가 자신의 왼쪽으로 움직일 때 맥그리거는 포이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스피닝 백킥을 찹니다. 그래서 스피닝 백킹으로 복부도 차고 앞면도 차는데, 근데 뭐 큰 데미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포이리에가 레그킥을 차니까 맥그리거가 스트레이트 레프트로 카운터를 칩니다. 이건 정석이죠. 원래 상대가 카프킥이나 뭐 레그킥을 차면 본인 뒷손으로 카운터를 치는 게 정석이죠. 그 이후에 포이리가 라이트로 공격하니까 맥그리거가 스트레이트 레프트로 카운터를 칩니다. 자, 여기서 맥그리거가 또 포이리를 상대로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포이리는 보통 훅선 공격으로 많이 공격하거든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훅선 공격을 많이 하는데, 맥그리거는 보통 직선 공격, 스트레이트 레프트 이런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우스만이랑 코빙턴 경기에서도 나왔듯이, 우스만은 직선 공격을 많이 사용하고 코빙턴은 훅선 공격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직선 공격이랑 훅선 공격이 동시에 출발하면 보통 직선 공격이 먼저 상대한테 도달합니다. 그래서 포이리에가 라이트 훅을 칠 때 맥그리거가 스트레이트 레프트를 치면 맥그리거의 스트레이트 레프트가 먼저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맥그리거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전에서도. 그리고 포이리가 오버핸드 레프트를 날리면 맥그리거는 라이트 훅, 자기 앞선인 라이트 훅으로 카운터를 칩니다. 그래서 포이리가 항상 공격을 하면 거의 모든 공격에는 맥그리거가 카운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1차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맥그리거의 공격 패턴인데, 맥그리거가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앞손으로 페인트 주고 뒷손 랩 훅으로 포이리의 머리 옆쪽 측두부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포이리의 반응이 뭐였냐, 포이리에는 뒷손으로 패리를 하고 자기 앞손으로 이렇게 가드를 해서 맥그리거의 왼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이리에가 오버핸드 랩트하고 라이트 어퍼컷을 날리는데 가드를 올려서 막습니다. 근데 맥그리거가 가드를 잘하진 않아요. 세로니 경기에서는 세로니가 헤드킥을 잘 차니까 가드를 올리고 싸우는데, 보통 가드를 올리고 싸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드를 하긴 했는데 보통 가드 전문이 아니라서, 그래서 가드가 다 뚫려서 그래서 정타 다 맞아요. 포이리가 펀치력이 정말 센데 맥그리거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버텨냅니다. 그리고 나서 맥그리거가 또다시 앞손하고 뒷손 훅을 날리는데, 근데 이번에도 포이리가 잘 맞긴 막았어요. 근데 맞긴 막았는데 맥그리거가 가드를 뚫고 훅으로 적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맥그리거가 아무 셋업 없이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포이리한테 바디샷을 날렸는데, 그러다가 포이리한테 카운터를 제대로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장면에서 맥그리거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앞손으로 페인트를 줘서 포이리가 가드를 올리게 하고 스트레이트 레프트로 바디를 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맥그리거가 또다시 앞손하고 뒷손 훅을 노리는데, 근데 이번에는 포이리가 방어만 하지 않고 본인도 동시에 오버핸드 레프트를 날립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제대로 뻥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맥그리거도 잘 버텼고 포이리에도 잘 버텼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맥그리거가 또다시 앞손하고 뒷손 랩트 훅을 날리는데, 근데 이번에는 포이리
포이레가 뒷손으로만 패리를 하는 게 아니고 뒷손하고 앞손하고 둘 다 사용해서 막다가 가드를 못하고 맥그리거의 랩투훅을 제대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미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포이레가 또다시 오버핸드 랩트를 날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맥그리거가 본인 앞손으로 카운터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포이레가 오버핸드 라이트를 날리려고 할 때 맥그리거의 전략은 2차전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앞손으로 카운터를 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포이레가 오버핸드 라이트를 날리는데 근데 포이레가 이때 경기에서 잘못했는 게 뭐냐면은 아무 셋업 없이 그냥 오버핸드를 날렸거든요. 그래서 아무 셋업 없이 오버핸드 라이트를 날리니까 맥그리거가 앞손이랑 뒷손으로 카운터를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맥그리거가 또다시 앞손하고 랩툭을 날리는데 근데 이번에는 포이레가 잘 맞기는 막았어요. 뒷손으로 패리하고 앞손으로 가드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왜 KO를 당했느냐, 맥그리거의 주먹이 가드에 맞았는 게 아니고 가드 뒤로 해서 포이레의 측두부를 여기 팍 제대로 맞아가지고 포이레가 쓰러졌습니다. 원래 측두부 여기를 정말 그냥 빗게 맞기만 해도 UFC에서 보면 쓰러지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포이레는 쓰러지고 맥그리거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영상 처음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맥그리거가 2차전에서도 전진 압박을 하게 될 거고 2차전에서도 똑같이 포이레는 뒤로 가면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포이레가 뒤로 가면서 카운터를 기가 막히게 꽂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2차전도 맥그리거가 좀 유리하게 포이레가 불리하게 갈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포이레가 못 이긴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1차전을 제가 계속 여러 번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일단 지금이랑 1차전 당시에 포이레랑 맥그리거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1차전에서는 맥그리거가 빙글빙글 도는 스피닝 백킥을 좀 썼었는데 근데 네이트 디아즈전 이후로는 맥그리거가 체력 관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스피닝 백킥이나 뭐 빙글빙글 도는 공격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전에서도 스피닝 백킥은 왠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맥그리거가 UFC에 들어오고 나서 경기를 보면은 카운터가 점점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맥그리거가 포이레 1차전 때보다 카운터 실력이 훨씬 몇 배는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바레즈전에서 봤듯이 쓱박이 완전 미친 듯이 완전 신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차전에서도 맥그리거가 포이레의 오버핸드 랩트 이런 거에 카운터를 치긴 쳤는데 완전 깨끗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전에서는 엄청 깨끗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이레는 달라진 점이 뭐냐, 포이레는 가장 큰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포이레가 가드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포이레가 11자 가드를 사용해서 막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11자 가드로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막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이쪽도 막고 특히 이쪽 공격들은 11자 가드보다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거든요. 그래서 포이레가 요즘 뭐 합입 경기 빼고는 거의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가드 디펜스가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모두 이겼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포이레는 맥그리거 2차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쪽 오른손으로 가드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1차전에서 왼손으로 패리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을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맥그리거한테 축두부를 맞고 KO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두부를 완벽하게 가리는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축두부 맞고 또 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이레 코치라면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뭐 가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맥그리거 포이레 1차전에서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맥그리거 포이레 2차전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Korean power also.